영상 시청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종량학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아스코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K바이오는 어디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급락을 했죠. 바이오주들은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바이오 섹터는 모멘텀이 있죠. 아스코 개막이라는 또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부분은 우리 증시 열리는 상황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HLB는 여전히 지금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신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신물질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하고, 이미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승인을 받아서 약효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약물 가지고 글로벌 증시, 글로벌 FDA를 통해서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 1호 항암제가 HLB에서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죠. 자, 이 부분은 뭐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이 불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박이 불가죠. 거기다가 선낭암진 데이터 확보를 했고, 특히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유의성을 확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낭암은 지금 이 비교 대상이 없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데이터를 뽑아냈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좋은 데이터를 뽑아냈죠.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NDA 승인 신청하고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 치료제가 되겠죠. 표준 치료제. 자, 그런 상황이고, 간암은 지금 시장성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손에 딱 쥐고 있죠. 유의성 1차 지표 SPFS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한번 좀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워낙에 공매도라고 세력들이 주가 올리면 막 내려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불안한 상황이지, 중장기적으로 약에 대한 부분, 국내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항암 신약이 개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대감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양학 올림피아 스코 개막 주목할 만한 K바이오에서 보통 이 할 때 이제 HLB가 크게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가 올해는 대면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활발하게 교류가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지금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아스코 2022 개최가 되고, 온오프라인 동시에 열리고 전세계 항암 연구 데이터를 만나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에스모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죠. 매년 70여 개국의 암 전문의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를 포함한 4만 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는 국제학술 행사로 암 치료와 관련된 신약의 임상 결과가 대거 발표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유한양이 지금 레이저 티닙이 상당히 또 기대가 좀 되고 있죠. 그리고 HLB, 네오이뮨텍, NKMX 메드팩토, 제넥신 크리스탈 지노믹스, 뷰노 등이 있는데, 자,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아직 갈 길이 조금 좀 멀죠. 좀 먼 상황이고, HLB는 지금 없는 쪽에서 선낭암 데이터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표준 치료제가 없는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은 얘도 또 기대가 좀 되죠. 자, 보시면 유한양행은 피암신약, 렉라자, 레이저 티닙이죠. 얀센의 이중항체 치료제, 리브레반트의 병용요법 임상 이상입니다.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공개한다. 레이저 티닙은 2018년도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 1조 4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죠. 자, 상당한 기술 수출이 큰 금액으로 진행이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미약품에서 그렇게 기술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지만 반환도 많이 되었죠. 그만큼 신약이
삼성까지 가서 통과해서 개발을 성공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러나 이제 레저팀 지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임상 이상 이제 발표고. 자, 그리고 공개된 초록에 따르면 이 부분을 보면은 50명에 대해서 ORR이 36% 나왔죠. 객관적 반응률이란 전체 환자 대비해서 종양 크기 감소 등의 객관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원래 객관적 반응률이죠. 36%. 전체 환자 대비 종양 크기 감소 등의 객관적인 반응 36%. 자, 매드팩토 나우스코에서 췌장암 대상 벡토선의 폴폭스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1비 중간 데이터죠. 임상 1비입니다. 1비. 자, 아무튼 진행되고 있고, 췌장암 환자 16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HAB 이제 나오죠. HAB는 항암 신약으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의 선낭암 임상 2상 결과를 공개하는데, 얘는 지금 치료제가 없는 부분이죠. 이번 임상은 미국과 한국에서 선낭암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을 1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고, 아직 표준 치료제가 없어서 대조군 설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항암제 리보세라닙 700mg을 1일 투여 후에 객관적 반응률, 그리고 반응 지속 시간, 무진행 생존 기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임상 결과 리보세라닙은 ORR 객관적 반응률이 암의 크기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반응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15.1% 정도 나왔죠. 크기 변화와 암 내부 밀도를 함께 측정하는 CHOI 평가 기준으로 50.8%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저해제 VEGFR TKI죠.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16.9%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도전을 해가지고 15.1%, 16.5% 나왔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 치료를 도전을 했던 그런 이 약물들이 많이 있죠. 약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그런 데이터 중에서 리보세라닙의 결과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상당히 크게 될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NK맥스 지금 자회사 NK젠 바이오텍이 진행 중인 육종암 임상 1상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임상 1상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뷰노 아스코에서 인공지능 기반 간암 병리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수준인데,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죠. 리보세라닙의 이 선낭암 표준 치료제가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나온 여기에 도전했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일단 뽑아내 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 3상 없이 2상으로 진행을 바로 한다라고 되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빠르게 허가 날 가능성이 높다. 자, 3상까지 해라라고 될지 아니면은 임상 2상 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할지는 이제 좀 지켜보면 되죠. 이제 좀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1호 항암제가 될 가능성이 정말로 높은 게 이 선낭암 부분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지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얘는 간암은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발표하고 나면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선낭암 그리고 간암에 대한 부분 이제 NDA 승인 신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데이터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바뀐 게 없죠. 상당히 지금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한민국 1호 항암 신약 회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정말로 높죠. 정말 높은 그런 환경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아스코가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 열릴 때 그 데이터는 확인이 된 상태에서 기사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열리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래도 반등하는 여기서 지금 너무나도 많이 지금 흘러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금 봤을 때 HLB 계속해서 이제 20선을 버틴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된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손에 쥔 데이터가 너무나도 지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난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확실하게 있죠. 유의성 확보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건 뭐 승인 안 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남은 지금 잘 모르겠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중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인데 이제 어떻게 저 부분을 진행을 할지 FDA 쪽에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1호 항암 신약이 HF에서 이 탄생할 가능성은 가장 높다.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높은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이런 지금 아픈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환경에서 진행이 되면 많이 내린 상태에서 아스코가 진행이 되고 발표가 막 될 거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려친다고 하더라도 내려친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제 9월달 정도 되면은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워낙에 이 세력들이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이런 이제 공매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는 팩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